어도비 XD 2021년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도비 XD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UX, UI 디자인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으로 개념 구상에서부터 프로토타이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XD의 새로운 스타터 플랜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 URL에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 X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학습 및 지원 그리고 무료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무엇이든 디자인이라고 써져 있죠. 빠르고 강력하면 모든 툴을 갖춘 앱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앱이라는 용어를 지칭하는 이유는 간단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XD는 웹사이트, 앱, 음성 등을 간편하게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구나 매력적인 경험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제작에 필요한 강력한 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고요. XD는 긴밀하게 통합된 20개 이상의 크리에이티브 앱과 서비스의 일부로 한 곳에서 상상하는 무엇이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작업하거나 피드백을 수집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협업을 위해 개발된 툴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어도비 X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도비 XD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PDF로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XD는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 툴로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래픽 툴과 구별되는 부분들은 디자인적인 구조뿐만이 아니고 가상 실현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툴을 보통 프로토타입 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프로젝트 코넷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 베타 버전이 종료되고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으며 매달 꾸준한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도비 XD는 여느 프로토타이핑 툴과는 달리 맥OS뿐 아니라 어도비 10OS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윈도우즈를 많이 쓰고 있는 한국에서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iOS는 물론 안드로이드 OS에도 지원 앱의 효용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어도비 XD는 벡터 방식으로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방식의 툴에 비해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사진 편집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래픽적인 요소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사진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시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부적절하지만 해당하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매우 효용성이 높은 그런 툴 자체가 바로 어도비 XD가 되겠습니다. 자, 어도비 XD를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시스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맥 OS에서는 지금 OS 버전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자, 윈도우에서도 OS 버전을 요구하고 있죠. 자, 윈도우 10 이상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아까 전에 설명 있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도비 프리미어나 아니면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이런 그런 그래픽 툴에 비해서는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 XD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어도비 XD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어도비 XD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하고 어도비의 계정에 로그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작업에 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도비 XD를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무료 앱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XD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홈 화면에서는 XD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작성했던 이런 문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도비 XD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업데이트의 학습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각각의 이런 내용들을 영어이긴 하지만 이 툴 자체가 어도비 XD는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아트보드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아트보드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뭐 이런 다양한 일반적인 모바일 타입, 그리고 여기서는 웹 타입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맞춤형 크기까지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문서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저장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웹상에 아까 전에 클라우드 화면 보셨죠? 거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반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그렇게 로컬 공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삭제된 파일이라든지 공유된 화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삭제된 화면까지도 이렇게 공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공유된 그런 문서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링크 처리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문서 자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링크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링크 관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몇 개의 테스트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링크 영역에 지금 저장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존의 개념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업되는 공간에 작업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클라우드 문서 타입으로 저장돼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로컬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소스가 다양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또 되고요. 간단한 튜토리얼, 프로젝트 파일과 그리고 작업 효율을 높여줄 UI 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업데이트 정보, 지원 등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바로가기 등이 있습니다. 자, 어도비 XD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 대한 이런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홈에 들어가서 문서 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이폰 크기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요 사이즈로 열어볼게요. 375에 667 아니면 뭐 기존 크기로 열어보겠습니다. 기존 크기로 열어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트보드라는 이런 공간이 활성화되거든요. 그죠? 자, 아트보드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른 이런 아트보드의 활성 내용들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아트보드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페이스트보드라고 합니다. 자, 뭔가를 붙여넣긴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공간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문서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서를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클라우드 문서로 저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자, 1강이니까 이렇게 1 언더바 1번으로 저장했다고 할게요. 자, 문서를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로컬 공간에 저장된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문서를 열어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작업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내 작업의 자, 문서 클라우드 문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예제 1언더바 1번이라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드 공간을 사용해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연결된 채로 그 다음에 어도비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된 채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원리와는 약간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에 저희 로그인을 하시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런 로컬 작업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여기에서 로컬 문서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여기서처럼 로컬 문서로 저장하면 그러면은 그대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저장 공간,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로컬 문서를 저장하면서 자, 경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당하는 파일을 저장할 때 이렇게 경로를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하든지 아니면 로컬 문서로 저장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로컬 문서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로컬 문서로서 저장을 하고 그 소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영역을 보게 되면 자, PDF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상단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마다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디자인, 프로토타입, 공유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활성 패널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인 요건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패널들이 활성화되고요. 자, 프로토타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페이지 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타입 툴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은 일단 레이아웃 중심의 그런 화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라고 하게 되면 이 페이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로서 공유할 수가 있고요. 이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툴과는 다른 부분이 일단은 프로토타입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토타입 때문에 디자이너와 그리고 개발자 간에 그리고 기획자나 디자이너 간에 이런 내용에 따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UI 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실제로 이제 드로잉 툴이 있긴 하지만 자, 굉장히 비슷한 과목의 프로그램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툴들하고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리소스를 만들어 줄 때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트보드라는 내용이 있죠. 아트보드라는 내용은 이제 작업 공간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트보드도 일종의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게 변했는데, 작업 공간도 하나의 그래픽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전체 캠퍼스 내에 흰색 영역을 아트보드라고 하고 있고요. 이는 프로젝트의 작업 영역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곳에 이미지 및 텍스트를 배치하여 화면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외곽의 여백을 저희는 페이스트보드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 및 텍스트를 놓을 수는 있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은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디자인적인 툴들에 대해서 저희가 2강에서 스텝 2에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스텝 2에서는 어도비 XD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아트보드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아트보드에 어떤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트보드에 따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아트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는 W나 H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자, W나 H를 보게 되면 W는 가로 크기고요. 그 다음에 H는 세로 크기, 그 다음에 문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 아트보드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영역들을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복제본을 만들어서 저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여러 페이지를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반응형 크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켜게 되면 반응형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기능들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만약에 스크롤을 이렇게 적용했다, 화면 크기를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스크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지금 데스크탑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눌러보게 되면 데스크탑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스크롤바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능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크롤을 여기서 뷰포트 높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뷰포트 높이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화면에 드러나는 사이즈 있죠. 이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690으로 재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제가 어도비 XD의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지금처럼 뷰포트가 짧아진 걸 알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스크롤 기능이 지원되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는 PC에서나 모바일에서의 적용 단계와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능, 여기에 있는 요 스크롤 내용이 바로 스크롤되는 화면 크기, 그러니까 뷰포트 크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채우기에 따른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색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 원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선형 그라디언트나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색상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보통 이제 흰색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드에 따른 옵션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드에 따른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일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형들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보게 되면 기본값 사용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이게 기본값인데요. 설정도 할 수 있죠. 자,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5단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본값 사용을 하게 되면 4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 타입에서는 적용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좌우측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좌우측에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격 폭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열폭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열폭을 조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상하측에 각 측면에 대한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좌우측으로 여백을 지정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죠. 좌우측에 여백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여백 단계를 제가 20 정도로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안 맞게 되면 이제 수치를 맞춰서 산술이 되지 않는 거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 23 정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크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5 정도로 이제 저희가 조율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도형을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옵션에서 바꿔주게 되면 기본 옵션에서는 동일하지만 변경된 그리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트보드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보드의 좌측 상단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새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또한 레이어 패널에서도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페이지 구조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스타트라고 잡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라고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스타트와 프로덕트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트보드의 이름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아트보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는 어도비 XD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기본 구성 방식이 되겠고요. 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반적인 오브젝트의 개념들과 굉장히 비슷한데, 모든 오브젝트는 레이어에 등록되어 서로 겹쳐지게 되어 있고요. 최상단의 레이어가 맨 앞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며, 레이어들은 각 아트보드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레이어 관련된 아트보드 상으로 묶이게 되는데, 자, 레이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업 공간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리겠죠. 자,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이런 라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타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트가 일종의 폴더 개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레이어 개념으로 만들어지지만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라벨링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얻게 되는 그런 요건들 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의 위치 변경하기. 자, 레이어의 순서가 겹쳐지는 오브젝트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또한 이제 레이어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레이어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레이어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레이어 잠그기는 일반적인 저희가 레이어에서의 옵션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잠근 상태에서는 해당 레이어 아트보드 상에서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의 선택과 편집이 용이해집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내보내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잠금 기능이 있죠. 잠금 기능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편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편집되지 않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보임 기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레이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위치를 자, 지금처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레이어 상에서 이 배치를 바꿔줄 수 있죠. 이 배치를 바꿀 때는 일반적으로 드래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브젝트의 여기에서 자, 정렬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정렬이라는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 키들이 있는데 이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거죠. 자, 레이어 숨기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그룹화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룹화라는 기능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그룹화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는 이미 그룹화된 그런 레이어와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레이어 그룹을 하나로 폴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 안에서도 레이어 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레이어 그룹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